근기는 무엇인가? 뿌리에 근기가 있고 몸통에 근기가 있고 가지에 근기가 있어요. 또 뿌리에 근기라고 하더라도 이 뿌리의 근기는 또 상중하로 나타나고 하에서도 또 상중하가 또 나타나는 것이죠. 부분 부분에 상중하 차원으로 나타나는 근기가 있어요. 어느 계기가 되면 진정 인성도야를 심으면 이성을 잃지 않는 것만으로 현상에서 그대는 그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부가시킨 인성은 다음 생애의 기회가 주어지면 그 함양된 인성의 인격체로 나는 태어나 그에 걸맞는 인연과 그를 통해 내가 나의 삶을 배워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숱하게 나의 공부자는 현생에서 만나는 인연들이 나를 가리키는 공부자로 오는 것이에요. 저승의 위계가 이승의 반응, 높으면 높을수록 네가 갖고 있는 인기의 성향대로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만큼의 그러한 인연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어린 시절은 어린 시절을 통해 만나는 인연이 있고 그를 통해 나의 성향이 바뀌고 내가 세상에 보는 눈을 다르게 갖기 시작하는 것이고, 청소년 시절 그리고 21살 성인 시절 기타 등등이 나타나는 것이지. 맹모삼천지교라. 자식의 교육을 위해 맹모의 어머니야? 응? 3번을 바뀌어 이사를 했어?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누구나 쉽지, 그치? 찾아가는 과정도 내가 그러한 근기가 있으니까 찾아가는 것이야. 근기가 있으면 찾아가는 과정에 나는 중퇴를 해. 중퇴하거나 퇴학을 당한단 말이야. 그거 어찌 할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가? 거기에서 주어지는 상황을 통해 내가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오를 때가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걸 사주라고 그래서. 육생량의 사주를 가진 이들이 있고 정신량의 사주를 가진 이들이 있는 것이라. 정신량의 사주를 가진 이들이 정신적 차원의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숱한 풍상 고락을 겪게 되어 있어요. 내 앞의 인연을 통해. 전생의 인연이 그러했기 때문에 이 현생에서도 그러한 인연을 통해 그 깨우침을 찾아가요. 근데 그 깨우침을 찾아가게끔 주어지는 화두는 대자연이 줍니다. 어떠한 불교적 차원의 그 화두를 잡는다면 불교적 차원의 그 안에 갇혀진 깨우침밖에 얻지 못하고 기타 등등의 도파가 집단에 주어진 그 책이 있다면 그 경안에 갇혀버린 깨우침이 전부인 것이라. 대자연은 교과서가 없어요. 이 교과서가 대자연이라. 대자연은 스스로 때에 따라 갖고 화두 한마디를 툭툭 던져줍니다. 조화와 균형이 있어. 아까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대자연이 그래요. 자연이 아름답지 않더냐. 나는 자연만 봤어. 무성하게 우거진 자연의 아름다움을 봤어. 인간의 손길을 타지 않는 자연은 아름답다는 것만 생각했는데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기에 아름다운 것이니라라는 거. 그럼 조화와 균형은 무엇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가? 그것을 또 화두를 잡고 나가는 것이지. 그 화두를 잡고 나가는 그 모든 에너지원은 내가 그 어린 시절을 통해 그 화두를 풀어가기 전까지의 만난 인연들이 가져다 두는 그 현상을 통해 내가 찾아가는 것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이해 안 가세요?
중요한 것이구나. 전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했던 이 성향이 고스란히 느껴나갔고 그 성향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면 거기에 국한되어 갖고 모든 화두를 풀어나가는 것이지. 그것도 틀린 게 아닙니다. 또 진정 순수하게 티 없이 맑고 깨끗하게 살아온 이들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 그 어려움을 만나고 세상의 모순을 알게 되고 세상의 욕심을 알게 되고 진정한 사랑은 무엇을 통해 무엇을 이룰 때 그 사랑의 행위가 빛난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숱한 깨우친 이들이 나와 있어요. 너는 너의 성향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랬죠. 너는 너의 근기만큼 그 깨달음을 얻은 것이고 너는 너의 근기만큼 그 깨달음을 얻은 것이라. 스승님이 모든 근본 원리를 찾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 이 에너지 원이 있었고 그러한 과정이 있었고 그러한 인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본 원리를 알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그들은 지금 여기에 온 우리 제자와 도반님들은 거기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스승님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의 근본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에요. 전부 다 깨달음이 똑같으면 조화와 균형을 이루겠어요? 깨달음이 똑같아. 그러면 사랑하는 행위가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야? 너를 통해 나의 모순을 알고 너는 나의 모순을 통해 너의 모순을 알까? 그러지 못하는 것이지. 과거를 통해 현재의 나를 만들어가는 것, 과거를 통해 만난 인연들 덕택이지. 쉽게 얘기하면 한 살에서 10살까지의 어린 시절의 인연은 여기까지고 10살에서 20살까지는 또 10살에서 20살까지 성장했기 때문에 성장해 나가는 인연은 어디까지며 20살에서 30살까지의 인연은 여기에서 여기고 여기에서 여기까지고 이렇게 주어지는 게 인연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대자연이라고 그랬지. 왜? 청기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물화일체를 이루었잖아. 물질과 비물질이 하나 됐어. 이게 인연이라는 것이야. 근데 인의 기운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갖고 달리 나타나지만 그것은 네가 전생의 행위로부터 이 생에 주어진 인연이고 그 인연을 바탕으로 인해 깨우쳐 나가는 것이야.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 재밌는 일을 하나 그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데 어린 시절부터 그 절에서 태어난 이들은 크게 되지 못해요. 사회에 대한 동경이 있고 사회에 대한 그러한 공부, 그러한 인연의 공부가 없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탈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만이 내가 내 자리로서 승화되는 것이에요. 그 기초는 대자연이 주는 것이에요. 그게 공부라는 것이지. 그게 없다면 내가 내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까? 깨우침이고 정신적 차원의 지도자로 올라갔던 이들은 전부 다 성향은 틀려요. 그리고 때가 되면 대자연이 불러드립니다. 어느 곳이든 너의 그 위치를 가르쳐주고 너의 소임을 깨우쳐주고 너의 소명을 다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 그게 도닦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성향이 틀려요. 그래서 사물을 보는 관점도
이 양반이 깨달음으로 보는 관점이랑 이 양반이 깨달음에 보는 관점이랑 저 양반이 깨달음에 보는 관점이 틀려요. 근데 여기서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죠. 사랑이라는 거. 사랑할 때만이 하나가 된다는 것. 하지만 그 사랑의 에너지원이 깨달은 자의 저마다 자기 성향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에너지원을 먹어 내가 진정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 행복한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는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행복론을 달리 얘기하는 이들도 있고 사랑론을 달리 얘기하는 이들도 있고 평화를 추구하는 것 달리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하나 되어 살아가는 통일도 달리 얘기하는 이들도 있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 어떠한 과정을 어떻게 겪었느냐가 내가 주어지는 화두를 풀어가는 데 있어 지난날의 과거가 깨우침의 에너지원이 돼요. 그래서 저마다 틀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누가 산지 누가 정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조화와 균형을 위해 상호 대립적인 상태로 둔다라는 얘기죠. 너의 모순을 통해 내가 크는 것이고 나의 모순을 통해 네가 크는 것이라. 모순 없이 똑같이 하나 되어 나간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극이 태극이 돼서 태극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얼마나 아름다워. 물질과 비물질, 육생량의 정신량을 부과시키면 인생량이 돼. 왜 우리나라가 태극기 차원의 삶을 사는 태극의 차원의 삶인가? 글로 인해 갈라진 게 뭐예요? 남북이라는 것이죠. 이념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동서는 육생연리 생장 수쟁의 차원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근본을 내 앞의 인연을 통해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극히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